반갑습니다. 오늘은 이런 시가 좀 생각이 납니다. 내려갈 때 보았네, 올라갈 때 보지 못한 그 꽃. 여러분 어떻습니까? 고은 시인이 지은 시인데요. 우리가 한참 자기가 잘 나갈 때는 잘 모릅니다. 자기가 어떠한 위세를 부리고 있는지. 그러나 이제 좀 한번 한풀 꺾이고 나면 어깨가 축 처지고 내가 너무 과신을 했나, 과욕을 부렸나 이런 느낌들을 가끔 받는 때가 인생에서 있지요. 그래서 고은 시인이 말한 내려갈 때 보았네, 올라갈 때 보지 못한 그 꽃이라는 시가 나온 것 같습니다. 올라갈 때도 보았으면 보다 훌륭한 삶을 살 수 있었을 텐데 하는 그런 느낌을 가지도록 만드는 시지요. 우리가 지난 강의 시간에서 변화 혁신의 지혜를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 지혜인 명주 리더십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명주 리더십을 얘기하기 전에 한비자는 세상을 바꾸려 그러면 뭔가 개혁 대상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오두라는 명칭으로 5부류를 굉장히 개혁 대상으로 척결해야 된다고 주장을 했었어요. 그 내용을 보면 선왕의 도와 인의를 빙자하여 도와 인의를 빙자 혼란스럽게 법치를 혼란스럽게 만드는 유학자들 굉장히 유학자들을 비난을 많이 했습니다. 이 법가인 한비자는 법에 의해서 분명히 처벌받아야 되는 사람은 처벌받아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그 정도에서 풀어주면 어떨까라고 얘기한다 그러면 누가 법을 제대로 지키고자 하겠습니까? 그죠? 잘못한 사람은 제대로 벌을 받아야 되고 잘한 사람은 보상을 받아야지 많은 사람들이 공정하다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인의라는 명목으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식으로 운용을 하다 보면 법치가 혼란스럽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한비자는 유학자들의 그러한 태도를 굉장히 힐난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능력 배양보다는 어떻게 하든지 외부 세력하고 합종 연행해가지고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 이 유세가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곤문세가들한테 아부하고 기생하면서 힘 좀 있다고 무력을 사용해가지고 활보치는 이런 협객들. 현대에도 권력 있는 또는 재물이 많은 하수인 노릇을 하는 그러한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을 비난하는 거죠. 그 다음에 기득권 세력과 결탁해서 이권에 개입하고 군주의 눈과 귀를 가리는 측근, 군주의 측근들. 요즘 대통령으로 따지면 비서실 사람들이죠. 대통령실 사람들이죠. 이러한 측근들. 똑바로 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기존의 세력하고 결탁해가지고 군주의 눈과 귀를 가린다는 얘기입니다. 농전에 참여하지 않고 농사와 전쟁에 참여하지 않고 세금과 부역을 회피하는 상공인. 예전에 세금은 농사를 지으면 농산물을 가지고서 세금을 내고 그죠? 부역은 전쟁이 일어나면 전쟁에 참여함으로써 부역을 대신했죠. 그런데 이 상공인들은 어디 정해진 땅이나 곳에서 살지 않고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장사해서 먹고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세금하고 전쟁이 나도 끌려가는 그러한 꼴을 잠깐 회피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러한 상공인들을 굉장히 한비자는 개혁 대상으로 본 겁니다. 두라는 것은 이건 좀이란 뜻이에요. 이 좀. 우리가 옛날에 이 좀 이게 많은 좀이라는 아주 더러운 조그만 동물들, 피 빨아먹는 동물들을 얘기하는 거죠. 오두라고 아주 나쁜 부류들로 얘기를 하고 세상이 바뀌려고 그러면 이러한 오두들을 척결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 사진에 작고를 했습니다마는 김지아 시인이라고 있었죠. 김지아 시인 굉장히 유명했던 분인데 70년도에 오적이라는
시를 발표했어요. 오적이 뭡니까? 이 적이라는 것은 도적이라는 뜻이죠. 도적. 한비자는 오두 다섯 부류의 좀이라고 얘기했습니다마는 김지아 시인은 다섯 부류의 적 도둑놈들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누구를 얘기했냐 그러면 재벌, 그다음에 국회의원, 세 번째는 고급 공무원, 네 번째는 군 장성, 그다음에 장차관, 이런 사람들을 오적이라고 해서 말 그대로 똑바로 안 한다는 얘기죠. 부정부패. 부정부패를 척결하기 위해서 이러한 부류들 사람들부터 또 제대로 된 사람으로 바꿔야 된다라고 주장을 해서 필화 사건이 일어나죠. 이 말을 잘못해서 감옥에도 가고 했습니다마는 이 당시 2300년 전에 한비자가 얘기한 오두나 우리가 현대 와서 얘기하는 오적이나 기본적으로 큰 궤를 같이 하고 있는 부분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그러면 윗사람에 있는 지도자들은 부정부패를 해서는 안 된다. 공정함을 유지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야만 나라가 바로 되고 부국강병이 이루어진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당시에 우리가 상공인이라고 얘기했던 것은 중농주의를 택했을 때 얘기고, 이 당시에 우리가 재벌도 똑바로 사회적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중상주의의 흐름이 바뀌었을 뿐이지, 나라가 제대로 서기 위해서는 이러한 공정과 부정부패가 척결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똑같은 이치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한비자가 얘기하는 명주 리더십. 명주는 뭐냐? 명주는 밝을 명 주인 주자죠. 밝은 군주라는 얘기예요. 밝은 리더, 훌륭한 리더의 리더십, 이런 얘기예요. 명주는, 한비자는 품성과 소양이 뛰어나고 사리 판단의 밝은 군주를 명주라고 얘기합니다. 군주는, 군주라는 사람은, 리더는 마찬가지죠. 이해지 초곡이라. 이해가 모든 만인들의 이해가 초곡, 초라는 거는 이 수레바퀴 초예요. 이 수레바퀴 통, 요 초곡, 요걸 얘기하는 겁니다. 초곡야라. 우리가 전번에 폭주라고도 얘기했습니다. 이 빗살들, 바퀴에 빗살들이 모이는 곳, 이게 초곡. 군주는 초곡이다 이거야. 모든 사람들이 이해가 홀로 다 모인다 이게. 따라서 그 이해를 올바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공정함 말고는 방법이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사리 판단에 밝아야 된다. 그걸 잘 처리하는 사람이 명주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유로편에 보면 자신을 아는 것을 자견이라고 해요. 자신을 아는 것을 위명, 바로 밝음, 명이라고 한다. 자신을 모르는 것은 명이 아니다. 자신부터 알아야 된다. 어떤 사람인지. 자, 이 얘기는 노자도 얘기를 했어요. 노자는 자지라고 얘기했어요. 자기를 아는 것이라고 했는데 이걸 자견이라고 바꿨죠. 한비자는. 공자는 뭐라고 얘기했나요? 공자는 지지위 지지. 아는 것을 안다고 얘기한다. 이 위자는 지금으로 얘기하면 이 위자하고 같습니다. 뭐 말하고 말하다. 아는 것을 아른다고 얘기하고, 부지. 모르는 것을 부지.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얘기하는 것이 그것이 지아라. 그것이 바로 아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아는 것이다. 공자도 얘기해요. 알면 아는 것을 안다 그러고, 모르는 것을 모른다 하는 것이 아는 것이다. 모르는 것을 아는 척, 아는 것을 모르는 척 하는 것은 그건 지가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소크라테스도 똑같은 얘기를 했죠.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현명하다라는 것을, 내가 왜 현명하냐? 내가 현명한 것은 내가 모르는 것이 많다라는 것을 아는 것이 내가 현명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 자신을 알라라고 얘기했죠.
그게 바로 명이라는 건 명. 한비자가 얘기한 명이라는 건 바로 그거였어요. 그 군주는 이런 명이어야 된다. 그래서 명주라고 얘기합니다. 훌륭한 리더의 리더십. 그리고 명주는 드러나지 않은 일을 알아채는 것. 알아채는 것. 그죠? 선견지명이라 그러죠. 알아채는 것. 지미, 이 미세한 것. 아직까지 드러나지 않은 것. 드러나지 않은 것을 아는 것을 위명, 명이라고 한다. 이걸 난사편에서 얘기했어요. 그래서 한비자는 이 명을 굉장히 강조를 했어요. 밝음, 군주의 밝음, 사리 판단의 밝음, 이걸 굉장히 강조를 했습니다. 리더는 그래야 된다 이런 얘기죠. 우리 현대에 와서 리더십이라는 것은 조직의 공동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구성원들의 행동 변화, 어떤 목표로 이끌어가기 위한 행동 변화, 마음이 움직여서 저기에 내가 일조를 해야지라고 이끌어내도록 하는 그러한 영향력, 이걸 갖다가 리더십이라고 얘기합니다. 일단 군주가 밝아야 되듯이 그러한 리더가 영향력을 발휘하려면 밝아야 되겠죠. 그죠? 피터 드러커 여러분 아시죠? 피터 드러커가 빌 클린턴이라고 미국 대통령 있죠. 빌 클린턴이 1993년부터 2001년까지 8년간 미국 대통령으로 재임을 했어요. 42대 대통령으로. 그런데 이 빌 클린턴 대통령이 취임할 시에 월스트리트 저널에 1993년도에 월스트리트 저널에 기고한 컬럼이 있었습니다. 컬럼 제목이 뭐냐 그러면 Six Rules for President. 대통령을 위한 6가지 규칙이라는 내용으로 이 월스트리트 저널에 컬럼으로 기고를 했어요. 그 내용을 보면 쭉 내용이 있습니다만 제가 간략하게 정리를 해보면, 자, 첫 번째가 대통령이 되면 what must be done. 자, 무엇을 해야 하느냐, 무엇을 할 것이냐 이런 얘기. What must be done. 엄청나게 많은 할 일이 많죠. 그죠? 거기에서 일단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내가 재임 기간에 무엇을 할 것이다. 최소한 이거는 해야 될 것이다. 이거는 할 것이다. 이렇게 정해야 된다는 거죠. 그게 중요하다. 두 번째는 concentrate. 자, 집중해라. Don't splinter yourself. Don't splinter yourself. splinter라는 말은 영어로 나누다, 쪼개다 이런 뜻이죠. 너 자신을 쪼개지 말라. 이게 무슨 뜻이에요? 자, 어떤 노력을, 목표를 정해서 어떤 자원들을 이것저것에 분산시켜서 막 쪼개서 헷갈리게 하지 말아라. 이게. 선택과 집중을 하라는 얘기지. 자신의 노력을. 그죠? 힘과 자원을 집중하라는 얘기. concentrate. 한 단어로 얘기한다면. 첫 번째는 뭡니까? what. 무엇을 할 것이냐. 두 번째 단어는 뭐예요? concentrate. 집중해라. 이런 얘기죠. 세 번째는 뭡니까? Don't ever bet on a sure thing. sure thing이라는 것은 분명한 거예요. 분명한 거. 분명한 일에 bet. bet이라는 건 걸다라는 거예요. 목숨을 걸다. 너무 확신하는 거죠. 만만히 보지 말아라는 얘기예요. 신중하라는 얘기예요. 신중. 다시 얘기하면. 쉽게 보인다고 너무 sure thing. 이거 누워서 밥 먹기야. 분명히 될 거야. 너무 자만하지 말아라는 얘기. 신중하라. 신중. 이거는 겸손하고도 관련이 됩니다만은 중요한 얘기죠. 어떤 일을 우리가 지도자나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어떤 일을 처리할 때 아무리 쉬운 일도 신중하게 돌아보고 또 돌아보고 또 확인하고 해야 된다는 얘기죠. 쉽게 보인다고 하지 마라. 우리가 지금 의료개혁 필요하죠. 많은 사람들이 아마 우리 국민들 모두가 의료개혁이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을 겁니다. 아무리 이렇게 확실한 거라도 분명히 이렇게 하면 돼 라고 해서 단순하게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방법과 수단과 절차 모든 것을 진짜로 심사숙고해야 되고 또 관련된 이 당사자들의 의견도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고민하고 또 고민해서 처리해야 된다는 얘기죠.
세 번째. 네 번째는 뭐예요? Effective president does not micromanage. 효과적인, 효율적인, 효과적인 유능한 대통령은 does not micromanage. micromanage라는 게 뭡니까? 아주 사소한 것까지 다 챙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거 해서는 안 된다. 사소한 일에 참견하지 않는다예요. 네 번째가. Don't do micromanage. 그 사소한 건 처리. 이거는 잘하는 전문가한테 맡겨라. 그 사람들이 하도록 내버려둬라. 장관한테 맡겨라. 또는 전문가한테 맡겨라. 이런 얘기죠. 그 다음 다섯 번째가 재밌습니다. 친구를 두어서는 안 된다. President has no friends in the administration. 행정부 내에 친구를 두어서는 안 된다. 친구를 두면 다른 사람들이 저 사람은 제 오른팔, 왼팔, 스파이야. 저 사람한테는 잘못 말했다가는 귀에 들어가지고 내가 잘려. 또는 저 사람 밑에 들붙어서 이러한 욕심을 좀 채우면 어떨까. 이런 등등 다양한 비공정한, 비올바름, 이러한 올바르지 못한 그러한 싹이 튼다는 얘기. 친구를 두지 말아라. 굉장히 그 유명한 지침이에요.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클린턴은 루인스키라는 자기 친구는 안 뒀는지 모르지만 여자친구 두는 바람에 굉장히 나중에 온 국민으로부터 비난을 받았죠. 여섯 번째는 인기 캠페인 그만둬라 이거예요. 자, 신랄합니다. Once you are elected, 당신이 일단 대통령으로 뽑혔다 그러면 stop campaigning, 캠페인 그만둬라. 네 인기 활동 그만둬라는 얘기. 어디에? 국가 경영 목표 세운 거에 포커스해라. 그게 설사 비난받는 일이라도 만인들의 이익을 위하는 거라 그러면 거기에 포커스해라 이런 얘기예요. 이 여섯 가지를 월스트리트 저널에 올렸습니다. 이 여섯 가지를 우리 한마디 한마디를 얘기하면 지도자들은 명주가 되려고 그러면 목표 설정을 분명히 해라. 두 번째, 선택과 집중을 해라. 세 번째, 일 처리에 신중해라. 네 번째, 사소한 일에 관여하지 말고 권한 위임을 확실히 해라. 그 다음에 측근 관리를 확실히 해라. 그 다음 여섯 번째, 공의를 위해 뛰어라. 사익이 아니고 공의를 위해서 뛰어라.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죠? 지금 모든 조직의 리더들한테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는 얘기가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한비자는 이 명주가 되려고 그러면 제일 중요한 거는 첫째, 염담거사를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염담거사 조금 말이 어렵죠. 그죠? 염이라는 거는 편안할, 평온할,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이 캐톨릭에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마음이 평화로운 걸 갖다가, 담이라는 것은 맑음, 마음이 깨끗한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순수함, 맑음, 그죠? 고요하고 밑에까지 다 들어 보이는 그러한 맑은 우물 같은 담인을. 염담하고 거사해야 된다. 사라는 것은 사사로움, 개인의 이익, 개인의 사익, 이런 걸 없애야 된다. 리더는 일단 마음을 고요하고 편안하게 하고 맑게 하고 사리사욕을 없애야지 된다. 이것이 첫 번째입니다. 개인의 수양, 개인의 자질, 양성. 그래서 한비자는 이 명주는 이 수양과 교육을 통해서 첫째 만들어질 수 있다고 본 겁니다. 그래서 명주가 되기 위한 자질들을 열거를 하는데 그 첫 번째로 이 염담거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사욕을 버리고 마음을 비워서 편안함을 유지한다. 여기 한번 볼까요? 본인이 얘기한 염이라는 것은 고요함, 담은 맑음을. 염담하게 되면, 마음이 고요하고 맑게 되면 취사 선택의 기준이 분명해집니다. 마음이 맑으면 이 더러운 것이 금방 보여요. 잘못된 것이 바로 보여. 유치사, 요 치자라는 것은
쫓아간다는 뜻인데 취라는 것은 이 취하예요. 취한다. 취사 선택. 취사 선택의 기준, 의라는 것은 기준이 분명해지고 마음의 평정을 이루어서 화복. 아, 이렇게 되면 이게 나한테 복이 되는가 재앙이 되는가를 헤아릴 줄 알게 된다. 평안, 마음이 평안해지면 지 알게 된다. 화복, 지게 화복이 될 것인지 화가 될 것인지 복이 될 것인지를 계산하게 된다. 그리고 지금은 즐기는 물건, 내가 좋아하는 물건들이 마음을 바꾸고 끌리게 하고 또 바깥 사물이 외부 사물이 마음을 잡아 끌고 나를 헷갈리게 만든다는 거죠. 이끌어 간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말하기를 뽑힌다. 뽑힌다. 뽑힌다라는 건 발이라고 이게 발. 마음이 외부 사물이나 내 유혹하는 물건에 의해서 뽑힌다라고 얘기한다. 뽑히면 안 되는데 이제 뽑힌다고 얘기한다. 그런데 유혹을 받는다는 얘기죠. 성인이 되면 훌륭한 군주가 되려면 그렇지 않다. 성인에 이르러서는 성인은 불련 그렇지 않다. 성인은 어떻게 해야 된다? 염담거사를 하기 때문에 한번 취사 선택의 기준을 세우면 비록 좋아하는 물건을 본다 하더라도 내 마음을 바꿀 수가 없다. 수견호오 내가 좋아하는 것을 보더라도 좋아하는 물건을 보더라도 불능인 그거에 의해서 내가 당겨지지 않는다. 발하지 않는다. 뽑히지 않는다. 끌어당길 수 없는 것을 가리켜 불발. 내 마음이 뽑히지 않는다. 내가 딱 성인이 돼서 이 염담거사가 돼서 어떤 기준을 딱 정하면 비록 나를 유혹하는 물건들을 내가 보게 되더라도 내 마음이 불발. 예전에는 발했지만 불발 뽑히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이런 얘기예요. 자, 마음을 전일하게 하게 되면 일어기정 마음 감정을 하나로 전일하게 모으면 비록 욕심낼 만한 것들이 있다 하여도 정신이 흔들리지 않는다. 정신이 흔들리지 않는 것을 노자는 벗어나지 않는다. 불탈, 내 마음의 고요함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탈은 떠난다는 거고 불탈, 벗어나지 않는다. 불탈이라고 하였다. 이런 얘기예요. 이 해로편에 나오는 얘기예요. 그 노자에서는 선건자, 제대로 딱 마음을 결정하면 불발, 내 마음이 뽑히지 않고 선포자, 어떤 진리를 제대로 딱 잡으면 불탈, 내 정신이 거기에서 떠나지 않는다라고 얘기했는데 노자 54장의 얘기를 해로편, 해로라는 것은 뭐냐면 노자를 풀이한다는 뜻이에요. 그 편에서 이렇게 염담거사를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천지자연에는 일정한 법칙이 있고 인간에게도 정해진 대원칙이 있다. 천유대명, 하늘에는 큰 법칙이 있고 인간에도 큰 어떤 원칙이 있다는 거죠. 그래 향기롭고 좋은 음식과 진한 술이며 기름진 고기는 입맛에 좋죠. 우리가 이게 바로 외물이에요. 그죠? 나를 유혹하는 물건. 좋지만 내 몸을 병들게 하고. 자, 감구, 입에는 달콤하지만 병형, 내 몸을 병들게 하고. 또 살갗이 곱고 이가 하얀 미인은 내 마음을 즐겁게 하지만 정력을 소진시킨다. 그런 여자들하고 놀게 되면 연정이라 내 정력을 모두 허비하게 된다. 그러므로 심하거나 과도하지 말아야 몸에 해로움이 없을 것이다. 거심거태, 너무 심하거나 너무 과도하게 행하게 되면 신내 거도하지 않으면 신내 무해라. 해로움이 없게 될 것이다. 양곤편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염담거사, 마음을 맑게 하고 사욕을 버리게 되면 취사 기준의 판단이 명료해지고 명료해지면 과도한 지나침이 없어져서 내 몸이 무해하게 되고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게 된다. 이게 바로
명주가 취해야 될 첫 번째 기준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다음 강의 시간에서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